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전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완연한 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해가 진 저녁은 아직도 쌀쌀한 기운이 있지만 계절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알고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세종시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갖고 휴일이 되면 긴장감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쉬는 시간들이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시간에 조금 자유로운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곳을 찾아서 무엇인가 배우기도 하시고 만나고 싶은 지인들과 모임을 하기도 하고 자원봉사 등을 통해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도 할 것 같아요. 세종시의 3월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오늘 문제원의 광장에서는 여러 활동 중에 꼭 소개하고 싶은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가들을 초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아주 귀하게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돌아가면서 한번 소개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범지기마을 10단지 푸른작은 도서관 관장 윤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문화창작소 대표이자 현재 신흥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 된 박아남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 다올 대표 이주혜입니다. 작은도서관하고 마을학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희망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강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네 분이 인사를 드렸는데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하게 되어서 참 좋네요. 네 분의 소개를 듣고 보니까 작은 도서관, 또 청년 활동, 그리고 주민자치회, 또 지역 기반의 마을 교육 공동체 등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인사만 하셨는데 조금 더 본인들이 활동하고 계신 일들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먼저 하실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범지기마을 10단지 푸른작은 도서관에서 관장으로 지금 8년차 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적북적 마을학교도 또 대표로서 이끌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세종시 행복교육지원센터 더 자람터 그림책 강사로도 또 활동 중입니다. 활동을 참 많이 하시네요. 네네. 한꺼번에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셨는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많은 활동이 된 건가요? 처음부터 도서관과 마을학교는요. 네. 8년 전부터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네네. 강사로 활동한 거는 이제 작년부터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그림책 강사로 다시 네.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신 게 아니라 지역에서 도서관 봉사를 시작해서 그런 활동들이 축적되고 관심들이 좀 서로 소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뭘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점점 이제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또 다른 분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는 지금 조치원에 거주 중인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다양한 시민활동, 마을활동을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립 조치원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 조치원 주민자치회 감사, 그다음 신흥푸르지오 아파트 입대위 회장 등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에는 마을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회장도 맡는 등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조치원 읍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교육 활동가시고 역시 활동을 좀 일찍 시작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주혜 선생님. 예,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 다올이라는 그 비영리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올이요? 다올은 어떤 뜻인가요? 다올은 저희가 하는 일마다 복이 온다는 순우리 말이로 네.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학습하고 배우면 그 결과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가자라는 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 다올이라고 2020년도에 네. 저희가 설립을 해서 지금 한 5명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작은 도서관 마을학교 활동을 거쳐서 지금은 이런 단어가 생소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작년에 저도 이러다 처음 하는데 자기 고용을 통해 그래요, 자기 고용. 네, 자기 고용을 통해 또 새로운 지역에서 뭐 문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색다른 영역의 도전도 있고 또 지나온 얘기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훈 우리 청년 활동가는 어떠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년희망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직급은 제일 높은 것 같네요.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무게만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에서 좀 청년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이 지역에서 좀 같이 터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청년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고, 네. 그 조합원들 토대로 좀 조치원에서 세종시 조치원에서 청년들이 말하고 모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조치원이냐라고 했을 때는 세종시가 읍면동 안에 세 개의 대학교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한국영상대가 장군면에 있고 조치원에 홍대 고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교를 통해서 매년 3,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네. 그대로 나가고 있는 거에서 저희는 좀 문제의식을 느꼈었어요. 저도 거기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 대학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좋은 사람들과 좀 지역에서 그냥 터전을 좀 꾸리면 안 되나? 라는 이제 생각에서 활동을 하게 됐고, 마을 공동체를 시작으로 협동조합 만들었다가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받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구성원들과 함께 꾸려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네 분한테 조금 더 하시는 일들을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드리면서 들어보니까요. 활동을 상당히 일찍 시작하셨고 오랫동안 하셨다는 생각, 그리고 물론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만 스스로 필요해서 시작했다라는 공통점 같은 것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왜 하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분들은 월급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저도 좀 궁금해요. 다들 세종이라는 곳이 이사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곳이긴 하지만 이 새로운 곳에서 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처음 시작한 거는 제가 처음 시작한 건 이제 세종에 이사를 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아파트만. 예, 처음엔 더더욱 네, 그랬을 그래서 거예요. 일단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고, 그 아이들이 다 가야 되는 뭐 돌봄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턱 없었고, 네. 학교 같은 데서도 사실은 수영을 못 했었어요. 네네. 아이들이. 왜냐면 학교가 눈 뜨면 하나씩 생기고 법정동이 다음날 매일매일 생기다 보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서도 어떤 고충이 되게 컸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학을 오거나 이제 전입을 오게 되면 충분히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에서 그러면 그런 방과후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 또는 뭐 돌봄을 해야 되는 못한 아이들 아니면 뭐 우리가 좀 필요한,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현안이죠. 저희는 생활을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엄마들이 모여서 처음엔 좀 학부모들 위주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그 출발이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대안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윤나영 관장님도 좀 비슷한 동기였거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네, 거의 비슷한데 저도 2015년 겨울에 내려왔고요. 15년 겨울에 내려와서 이제 세종에 이사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 단지 내에서 네. 푸른 작은 도서관 이제 봉사자를 모집한다라는 공고를 보고 네. 그때 저희 주민들이 한 6분이 모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운영하고 싶은 대로 운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래?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울 때도 학교 도서관 봉사를 또 오래 했었고, 명예교사, 그리고 워낙 책에 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소하게 봉사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도서관 봉사를 하다가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올처럼 그때 어린이집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아기 엄마들이 아이들을 많이 일찍 어린이집에 못 보내니까, 그리고 타 지역에 오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냥 혼자 고립된 생활들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럼 도서관에서, 아파트 내 도서관은 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고 시작한 게 공동육아 북적북적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었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아직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곳이다 보니까 다 갖춰지지 않아서 주민들 스스로가
그 필요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어떤 노력 그런 거로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알고 있지만 그런 걸 시작한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시작할 수 있었던 어떤 에너지가 있었어요. 어떤 동기 같은 거가요? 네. 우선 이제 저희가 모였던 운영진들의 구성이 이제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가 되고 또 네. 도서관 봉사자가 20명이 됐고 또 이런 봉사자나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제가 이제 어떤 재주나 그러니까 기존에 재능 같은 재능이 것들은? 무엇이 있고 네네.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했더니 저희는 어린이집 교사였던 분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저도 독서 지도사였고 네. 역사 선생님도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그림책 선생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여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벌써 몇 년 전의 얘기겠지만 저는 점점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많은 질문들 그리고 궁금증들이 생기는데 지금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통된 것들이 스스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고 다른 분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지만 사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는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참 오래전에 하셨네요. 초기에 하셨네요. 제가 이런 표현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쭉 하시는 이유는 이 일을 하면서 갖는 어떤 보람들이 있으니까 힘이 되는 에너지를 이 일을 통해서 얻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보람들이 있는지 네 분이 다 한 번씩은 이 보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네. 지향을 하고 지금 열심히 활동 중인데 저는 2015년도 1월 달에 세종시 조치원으로 이사를 왔었어요. 근데 그때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은 기관에도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었고 아이들이랑 함께 이제 품앗이 교육 공동체를 시작을 해서 마을에서 이웃 이제 어머님들이랑 같이 아이를 돌봄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웃 간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임신을 했던 어머님이 출산하고 그 출산한 아이가 걸어 다니고 저한테 이제 이모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런 일련의 경험들이 마치 마을 교육 공동체가 아니면은 네. 경험할 수 없는 맞아요. 이렇게 낯선 타지에서 타인들과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람을 같이 지켜보고 그 아이들이 보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로 이렇게 하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나 또는 다른 이제 공동체 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선물이자 이게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막 장면들이랄까요? 그 감정들이 저도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떤 느낌이라는 건지 이렇게 확 와닿네요. 그래서 참 특별한 마음, 또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보람들이 있기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또 다른 분 누가 좀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얘기를 좀 나누자면 그 저희 조직의 이름에서 나오듯이 그 가지고 있는 중요한 좀 문제의식 중 하나가 너무 우리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뭐 사회가 좀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어요. 네. 그래서 조치원에 2개의 대학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학교 모두 그 분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네. 그 본교가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 다들 그래도 그 나름의 자기들의 적성이나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분교라는 이유만으로 모여 있어서 한다는 얘기들이 다 빨리 여길 떠나야 된다라던가 아 내가 원래는 어딜 가려고 했는데 여길 오게 됐어. 내가 뭐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뭐 어딜 갔어야 되는데라는 좀 현실 부정을 되게 많이 하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좀 이렇게 깎아내려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저도 처음에는 그 2011년도에 이제 대학을 왔는데 아, 오래전에 왔군요. 네네. 네네. 그때는 이제 연기군이긴 했지만 이제 내년도에 세종시가 출범한다까지는 네.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세종이고 뭐고 그때는 몰랐고 그냥 저도 1학년 때는 그냥 부정하면서 빨리 서울이나 가야지 하면서 서울에서 그냥 2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하면서 느낀 게 오히려 그 계속 그 기준을 쫓아가다 보니 끝도 없구나를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대학을 돌아다 봤을 때
그 세종시라는 곳이 왜 출범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뭔가 또 다른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동기들 뭐 선후배들 이렇게 설득 아닌 낙금을 통해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모이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어떨 때 보람을 느끼냐면 그 각각이 막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일 잘하던 친구들도 지금은 많이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친구들이 뭔가 이 톱니바퀴처럼 일하던, 그러니까 물론 돈은 그때 더 벌었겠지만 그 톱니바퀴처럼 일하던 그 삶보다 지금 여기서 뭔가 스스로들이 같이 개척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는, 부딪히면서 하는 것들이 참 재밌다, 뭔가 좀 사는 맛 난다라고 했을 네. 때 저도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스스로를 저희 이 조직과 그 바운더리에 있는 그 활동가들을 저희가 학습 공동체라고 칭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서로가 그런 문제의식들을 해결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스스로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볼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고 스스로도 좀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체, 혼자가 아닌 공동체, 다른 사람들, 그다음 배움이라는 거, 누구를 가르칠 것 같은 분들이시지만 먼저 배우시고 또 그 배움을 나누시고, 참 감동적이네요. 같이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요. 우리 이주혜 선생님은요? 저는 보람되었던 점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일단 처음에 저는 2016년도에 그 달빛숲이라는 그 작은 이름이 도서관에서 이쁘네요. 네,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그 아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오갈 데도 없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들도 굉장한 신도시에 오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가 살던 거기서 오면서 이제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모이면서 서로 힐링이 되고 얘기를 나누고 이러다 얘기를 보니까. 하다 보니까 힐링이 되고 서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제 유대감이 같이 다 형성이 되면서 이런 게 공동체구나. 그리고 그런 거 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혼내잖아요. 만약에 어떻게 뭔가 과하게 뭘 부러뜨리고 그러면 그때를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마을학교 도서관 선생님이야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네. 그리고 또 그 아이들도 항상 마음 놓고 언제든지 수시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약간 사랑방 역할도 하는 그런 작은 보람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빅토 미카엘이라고 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날라온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마을학교 방학 때 여름방학을 같이 지내고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님이 여기 와서 마을학교 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왜 우리 학교를 어떻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찾아서 또래 6학년이었어요. 그 네. 아이가 6학년인데 지역사회 같이 탐방하면서 알고 싶은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게 됐다. 그래서 아이가 2달 동안 와서 너무 행복하게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캠프 같은 걸 하고 간 거네요. 교육 공동체에서요. 그렇죠. 네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네. 여기 어떻게 찾으니까 인터넷에서 도미니카에서 찾으셨다고. 네. 마을학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2달 정도 한 2주에 한 번씩 나와서 같이 네. 조치원 시장도 가고 네. 재래시장도 가고 뭐 청 만들기도 하고 대단한 역할을 뭐, 했네요. 예,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를 마지막에 방학 때 그 메타버스 구현하는 거기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할머니가 이번에 2월 달에 저한테 톡이 온 거예요. 도미니카에 간 빅토 할머니가 이렇게 주님의 가득한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오시고, 빅토가 즐겁게 있다가서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그래서 좋은 일 많으세요. 이래서 이게 이 마음이 이제 그 아이가 엄마는 한국인, 아빠는 이제 도미니카 분이었는데 네. 이런 마음이 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한국인이든 아이든 간에 같이 느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마을학교가 굉장히 많은 정말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네. 이럴 때 정말 보람이 좀 되더라고요. 예. 지금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한 사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세종시는 더욱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듣는 저희들도 흥미롭고 그리고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람된 얘기를 이제 이주혜 선생님 계속 하셨지만 반면에 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어떤 걸 하나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 점은
늘 어려워서 다 공감하시나 봐요. 똑같이 네, 웃으시네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까 이제 저희는 지역사회형이다 보니 거점이 없어서 아, 이제 마을 그래요? 학교가 지역사회형도 있고 어떤 거점 갖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거점이 없는 공간들은 항상 이 마을 수업을 할 때 장소를 구해야 되는 아, 그래요? 네, 매번요? 네, 매번 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도 이제 저희는 좋은 이웃을 만나서 이웃에서 우리 공간을 뭐 열어줄 테니 와서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마을 학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아이들하고 라포도 형성되려면 네. 수시로 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아마 다른 공동체들도 어려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특히 학부모로 출발했다면 더 네. 어려울 거고 또 하나는 역시 항상 얘기 나오는 네. 활동가들에 대한 보상이죠. 그러니까 아. 저희가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들은 운영자들에게는 사실은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영원 네. 일원도 보상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선뜻 그 운영에 나서지 않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을 한다거나 어떤 아까처럼 장소 선택을 한다거나 사람을 섭외한다거나 뭐 여러 활동들이 있잖아요. 축제를 하면 축제를 또 운영하기도 하고 결과 정산을 할 때나 뭐 결과 보고서까지도 모두 다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아, 그렇군요. 예, 사람들이 사실 지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느꼈을 거예요. 아, 그래. 중간중간에. 지금 이주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네. 뭐 동일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조금 결이 다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아까 보람된 얘기를 나누셨다면 이번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주혜 대표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는 게 이렇게 다올처럼 거점 공간이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점 공간은 있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이나 네. 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뭔가 소외시 되거나 도외시 되었던 그런 환경에서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지속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공립 작은 도서관의 네. 운영위원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립 작은 도서관들은 사실은 정례회의를 1년에 단 2번밖에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천 지역의 교육 문화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더 주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운영위원장으로 거의 매달마다 회의를 열어서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프로그램을 더 이상 가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네. 도서관으로 찾아오는 어린이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네네. 없고 이런 식으로 점점 쇠퇴해져 가는 이런 환경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라도 조금은 아이들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마을 학교도 작년에 운영을 했었고 네. 개인적으로라도 재능 나눔을 해서 어떤 이런 거점 공간 속으로 지역민들과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은 뭔가 엄청난 수익을 얻거나 네. 아니면은 대단한 명예를 얻거나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앞서 이주혜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순수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물론 얼마만큼 노고가 큰지에 대해서 알아봐 주지는 않더라도 네. 적어도 저희들이 기획하고 운영 중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마을 공동체 사업에 성실히 참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감사함을 네. 나눴으면 좋겠는데 정말 힘들게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오지 않거나 네. 네, 아니면은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정말 봉사로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들인 다른 뭐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서 사실 네, 부족함이 네. 있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나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실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해 없이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뭔가 돈이 상당히 된다거나 아니면은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밖에 운영을 못하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자괴감이 들거나 네.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아. 사람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알리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닌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잘 모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그래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으니까 지금 말씀을 박아남 선생님이 하시는 거에 다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윤나연 선생님은 지금 이주혜 선생님이나 박아남 선생님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좀 만감이 교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은지 듣고 싶어요. 사실은 이 마을 활동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 여기 그래요? 내려와서 예, 그렇죠, 세종에 그렇죠. 와서요. 네. 세종에 와서 그러니까 자칭, 타칭, 우리를 그러니까 마을 활동가라고 하는데 이 말이 참 모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네. 저희들은 이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우리가 마을 교육의 어떤 가치를 담아서 공동체의 가치를 담아서 내가 아닌 다른 아이, 다른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공익적 활동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전혀 사업에 이해가 없는 분들은 이게 무엇이지? 마을 교육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처음에 활동가들이 사실은 1년차, 2년차, 3년차 이 횟수별로 이걸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져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1, 2, 3년 차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로 직진이에요. 네. 열심히 하자. 성실함 오로지. 왜 우리 공동체 우리 너무 가치 있는 일을 하잖아.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만 해.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혜택을 많이 받는 거야. 근데 이제 3년 차부터 약간 고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일탈이 좀 시작됩니다. 네, 네. 지쳐가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네, 얘기를 네, 네. 정확하게 해주시네요. 왜냐하면 지쳐가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좀 예외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미 다 큰 상황에서 이걸 네. 했지만 이제 초등이나 유아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래도 내 아이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이가 학년이 커지면서 맞아요. 그래서 내가 힘이 빠지면서 점점 일탈이 시작될 때 그러면서 5년 차, 6년 차일 때가 굉장히 고비가 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저도 자꾸 물음이 생기는 거죠. 왜 더 이상 이 마을 활동가들이 더 나오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왜냐하면 그건 나는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요. 네, 그 그거는- 형편이. 네. 그거는 아까 이주혜 대표님, 우리 네. 박아남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운영자들에 대한 네. 실질적인 보상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대표들이 많이들 나는 하겠지만 음. 너도 나와 함께 해라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꽤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이미 저는 이제 8년 차 정도 되니까 또 한동안은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내 삶의 가치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 그냥 나는 해야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지역사회로 해서 더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종시라는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 자본, 사회적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특히 교육적 가치가 그냥 개인의 어떤 헌신, 개인의 어떤 범주 내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한계에 굉장히 많이 부딪힌다는 얘기를 정말 가감없이 윤나연 대표님이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저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네. 요즘 아주 핫한 네, 이명웅의 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네, 네. 같이 듣겠습니다. 이명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네가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순간순간을 울었다. 후회로 가득한 한숨자락이 시린 바람처럼 가슴 치는 날 그 언젠가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붙잡을 마음이야 없었겠냐마는 그때 난 부끄러웠다. 떳떳하게 일어나 널 다시 찾아갈 뜨거운 꿈만 꾸었다. 둘이 함께 했던 순간순간이 시린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그리운 마음이 흘러넘쳐 너에게 닿을 때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의 문제안의 광장에서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한참 마을 교육 공동체 시작과 그 개인적인 보람과 의미와 그리고 또 그 어려웠었던 점들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보람된 얘기들을 나누니까 그 감정이 공유돼서 좀 커지는 것 같다가 어려운 점이 뭐냐고 하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에 마음이 조금 우울하거나 슬픈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일찍 시작해서 8년, 7년, 6년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활동을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지, 물론 아까 좀 전에 윤나영 대표님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적 가치와 삶의 철학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방향으로 간다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성장 발전이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관계해서 봤을 때도 이 활동의 의미가 정말 내가 해보니까 뭐고 그래서 세종에서는 이게 이렇게 좀 달라지거나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하고 좀 같이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먼저 네네. 말씀드리면 네네.
조금 질문이 어려운데요. 더 거국적으로 더 큰 의미에서 아니 얘기를 그냥 해야 경험에서 우러나서 네.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사실은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주 소소하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보면 저희가 이제 공동 육아를 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 아기들이 왔었어요. 네. 12개월, 3세. 진짜 어리네요. 네. 네. 근데 이 아기들이 점점 크면서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으로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북적북적 선생님이다. 도서관 선생님이다라고 네. 서로 인사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요번에 중학생이 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의 성장을 그러니까 제가 키우는 것 같진 않지만 함께 키워낸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님하고의 연계도 생기고 그리고 엊그저께도 저희 북적북적을 이용하셨던 어머님이 본인이 다니는 아이 어린이집에 저희 도서관을 소개해서 근데 저희 도서관에 와서 또 책 읽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북적북적 덕분에 제가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이런 예, 톡을 보내주셨을 때 네. 아 이게 그러니까 마을의 공동체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자꾸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닐까. 네. 사실은 저희 어릴 때는 너무 라떼 이야기일까요? 이제 골목에서 막 뛰어놀면 맞아요. 이 집 네. 들어가서 저녁 먹기도 하고 맞아요. 저 집 가서 간식 먹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지금은 주거의 형태가 공동체로 바뀌면서 조금은 공동주택화 되니까요. 예, 내가 먼저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성이 형성되기 힘든데 그런 장을 그나마 저희 마을 교육에서 조금은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더 저도 많이 성장했거든요. 네. 저 진짜 그냥 전업주부였어요. 네. 전업주부였는데 여기 내려와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좋은 활동가님들을 만나고 네. 또 위원회에 가서 의견도 제시하게 되고 네. 교육청 장학사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하면서 한 시민으로 더 크게 성장했다라고 저는 확실히 느끼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네. 들으시는 분들이 아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많은 공감을 음. 하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게 목표는 아니었지만 활동을 하시면서 영역도 넓어지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말들이지만 아이의 문제는 사실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치부했지만 교육의 문제는 사실은 지역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해 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네요. 이 시간에. 또 다른 분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어제 저희가 예비조합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요? 3월 16일 날. 네. 네. 3월 16일 날 저녁에 이제 예비조합원 설명회를 해서 그 24명 정도 되는 많네요, 생각보다. 새로운 청년들이 이제 한번 설명을 들으러 와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왔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지금 저희가 느끼는 좀 지역의 보람이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가치지 않나라고 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 자리에 여기서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해서 나고 자란 친구들도 있었고 대학을 네. 통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신도시로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같이 왔더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오히려 어떤 특정 분야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아니잖아요.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 그룹 혹은 속해 있는 그 뭐 대학과 같은 조직 외의 시선을 가지기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였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게 이 동네가 그냥 뭔가 별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라는 얘기를 어떤 친구가 해줬는데 네, 네. 그게 가장 관통하는 얘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아, 들었어요. 그래요. 그 지역 주민이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사실 청년들도 지역 주민이다라고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봤을 때. 근데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 또한 그 주민으로서 본인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을 같이 일굴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부터 약간 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이야기를 어제 좀 많이 나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냥 저 개인한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냥 이 지역에서 좀 그냥 자유롭게 살고 내가 동네에 있는 사람들 서로 알아서 인사도 하고 그냥 그런 삶이 가장 뭐랄까 자연스러우면서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다 보니 지역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또 청년들과 그런 자리들을 계속 만들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래 사셨던 주민분들도 원래 청년들이 그냥 이러다가 그만두거나 혹은 그냥 왔다 갈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지역에서 같이 하니까 좋구나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우리 그 동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네가 그냥 뭐 별론 그냥 세종시 자체 읍면동 봤을 때 그냥 뭐 내 동네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그냥 사람들을 알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내 동네다라고 인식한다는 그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 나 스스로와 우리 지역에 그래도 주는 좋은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이제 그 네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특히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래 한 지역에서 살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젊은 청년들 이동이 많고 어디 정착이 아직 안 되고 새로운 곳을 모색해야 되는 분들이 조치원읍에서 하신 거죠, 그죠? 네, 지역은. 맞습니다. 근데 그 조치원읍에서 그런 생각들을 먼저 갖고 모였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이 마을 교육이라든지 마을 공동체라든지 청년 공동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돼서 활동들을 참 많이 하실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다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주혜 선생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교육 공동체라는 거는 특히 교육에 방점을 둔 공동체적인 활동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학교도 교육을 맡는 중요한 기관인데 왜 마을에서 굳이 교육을 해야 되는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나눴던 모든 것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 내용이었잖아요. 공동육아도 일종의 교육 공동체고 우리가 뭐 작은 도서관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놓고 봤을 때 마을 교육 공동체하고 관련해서 정말 이건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활동가들의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활동비 지원 같은 거를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겹치는 거니까 저희가 다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좀 정리들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들은 지금 각기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좀 지속하려면 저희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과 어떤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처음 아마 이런 공동체 시작하는 사람들은 좀 그게 뭐지 좀 먼 얘기 같지만 사실은 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아주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이 세종도 있긴 하지만 중간 지원 첫째는 설립이 중요하지만 설립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 지원 조직에서 우리 같은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좀 뒷받침하고 학교와 연계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교와 마을 교육 과정을 연계를 한다던가 그 마을 바깥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들을 연계를 하고 또 거꾸로 마을에서는 학교와 어떻게 교육 과정을 연계하지? 어떻게 재구성을 하지? 이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마을에는 사실은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 교육 과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고 학교도 사실은 아마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많은데 바깥에 마을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러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다리를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에서 다리를 놔주고 그냥 다리만 놔주면 안 되고 그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좀 끌어가게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해서 실질적인 협의체,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하는 협의체 말고 그게 정말 나중에 실현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저는 좀 있어야지. 그리고 또 그런 역할들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마을 봉사자들에 대한 보상. 네. 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바뀌어야 돼, 조례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부분이 그런 있기 말씀을 때문에 하시는 거는 그 시청이나 교육청 같은 어떤 집행부에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고 리더들의 그런 어떤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리더들의 의지는 전 충분하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사실 그럼- 마을 교육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거의
그 포인트는 마을교육 활동가들은 사실 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려면 저는 집행부의 의지를 얘기하는 집행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의지. 제도적인 어떤 지원으로 가려면 네, 그런 네, 것들에 네.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네, 네. 구체적인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좀 네. 더 많은 논의들이 있어서 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다 갖춰진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 이게 아니라요. 그래서 네, 네. 논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실행을 해보고 하는 단계들이 있으려면 사실은 이거는 민관이 협력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예. 네. 좀 더 협력적인. 그러니까 네, 너네가 네.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서 알아서 자생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 네. 개별적인 거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네. 그걸 이제 더 한 단계 더 네. 뭐 고도화가 되거나 정말 우리가 그 약간 이런 것들이 우리 세종시는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라는 문화가 네. 세종시는 사실 딱별한 역사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쭉 길게 보고 해야 된다면 그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네네. 지자체나 그 저희 함께 네. 좀 좋네요. 끌어갔으면 해주시면 잘 좋겠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이거를 교육청이나 이제 시청에 계신 분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들으시면 또 아이디어를 더 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또 다른 분들 네. 네. 네, 제가 아까 자기 소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제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도 하고 아파트 입대위 회장도 한 이유가 사실은 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면은 이런 어떤 직함들, 관계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시에서는 이런 마을 공동체들이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많이 산재해 있지만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시민이나 또는 도서관 봉사자로서의 의견을 내도 이것이 반영이 되려면은 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또 제가 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거고 마을에서 어떤 마을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마을의 어떤 주민자치회나 또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지만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서로의 상황이나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막혀서 본인들만의 공동체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쁘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유도 이런 각각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상황을 조금 알리고 공유를 하고 소통하시고. 도움을 청하고 이런 정기적인 예를 들어서 뭐 주민자치회 그다음 학교 그다음 이제 아파트 입대위 또는 이제 그 마을의 작은 도서관들 이런 기관들이 서로 정기적으로라도 모임을 갖고 서로의 어떤 욕구나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이제 마을 교육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로가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는지 또 어떤 걸 바라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나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된다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상당히 소망적인 얘기고 또한 가능한 얘기네요. 예, 가능한. 왜냐하면 오랫동안 관여했던 분들이 관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간다면 방법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봐요. 또 우리 윤나영 선생님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뭐 유주혜 대표님이 다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필수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장 큰 목표는 결국은 마을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행복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지역에 남는 것.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마을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 보면 그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마을 교육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들의 마을 교육의 이해나 실행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간극을 조금 좁히는 작업.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간 조직이 있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마을 교육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 이런 것들이 시민과 관과 이제 학에 다 연결돼서 교육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종의 가장 큰 단점은 아마 이거를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활동가들조차도 이걸 자꾸 사업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예, 좋은 가치를 넣어서 실행을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고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소중한 말씀이십니다. 예, 잘 새겨듣게 되네요, 정말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강기훈 대표님은요. 앞서서 사실 필요하신 말씀 다 주셔가지고 짧게 하자면 저는 지금 지역에 쌓이고 있는 이 사례들을 좀 잘 기록하고 또 잘 퍼뜨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제일 처음에 이 청년들이 첫 태동을 할 때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선례가 없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선례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이게 돼? 혹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야라는 질문이 참 많았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읍면동 23개의 마을 공동체들을 이렇게 다 한번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었는데 네. 활동으로 그때 박아남 쌤을 처음 뵙고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저희가 본 것이 지금은 많아졌지만 당시에는 청년들이 하고 있는 공동체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네,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걸 해도 되는 건가? 안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부터 네. 해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저희가 느낀 것은 지역에 그러니까 그냥 말로서나 책으로 그냥 뭐 다양한 삶이 있다보다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모습들이 공식적으로 좀 기록되고 공식적으로 그 공개가 되고 공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동의해요. 왜냐면 이게 가끔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느끼는 그 공허함은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고 했을 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 의미가 생기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뭐 그 사업을 통해서 하든 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하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은 있는데 왜 이것이 공적으로 이것이 다뤄지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많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한 친구가 그 문화기억이라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조치원에서 한번 이렇게 상영했었는데 좀 전국적 이슈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막 정책적 제도적 접근이 너무 많은 그 도시다 보니까 피로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난데 여기 가면 이렇게 불리고 저기 가면 이렇게 불리고. 그러니까 물론 카테고리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게 정리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활동들과 그 활동들이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기억해 줘야 되는데 자꾸 어떤 제도의 성과로서 정량적으로 몇 명, 네. 정성적으로 역량이 강화됐다. 그게 기록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다루는 영상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좀 확실히 좀 기록하는 시선 자체를 정말 풀뿌리에서부터의 시선으로 좀 기록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안 보이셔서 청취자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네 분 게스트 중에서 제가 세 분의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지금 강기훈 대표님이 얘기하신 2017년도 그 영상 그리고 책자가 있어요. 2017년도 마을 공동체를 기록한 그 책자를 제가 아주 희소성이 높은 책자였는데 구해갖고 보다가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걸 알고 제가 지속적으로 기록하러 남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은 로컬리티를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늘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대화의 시간을 갖지만 언제 시간이 허락된다면 저는 토론회도 좋고요. 어떤 형태의 그 공식적인 논의의 장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민들과 만나시면서 이 논의를 확산해 가는 것도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긴 시간 저희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땠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무엇보다도 새로 이사 온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자발적으로 소수의 몇 분들이 모여 시작한 작은 움직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어린이, 학부모, 마을 교육 활동가들이 함께 교육적 가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 초대 손님들은 물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마을 교육 공동체 관련 여러분한테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이 더 건강하고 확장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덕분인 것 같아요. 물론 활동을 하면서 완전히 이타적인 것은 아니라도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개인과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여정이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닫기를 응원합니다. 대부분의 세종 시민들이 이주해온 시민들인데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 공동체 활동은 생각보다 많은 즐거움과 보람을 갖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마을 교육 공동체는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또는 학교와 연계해서 촘촘한 교육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 파트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관심 있지 않으세요? 주변을 둘러보시고 한 어린이를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함께 교육의 지평을 더 넓히는 일에 같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문제원의 광장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